안녕하세요. 옆집 아줌마 유쾌한 윤겸씨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든지 함께 해요. 저는 지금 세부고요. 이곳에 온 지 3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게 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세부 1주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일단 시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학원을 통해 숙소와 학원을 함께 정했어요. 말하자면 여행 갈 때 패키지 상품 끊는 거랑 비슷하죠. 저는 그래도 시설이 꽤 좋다는 곳으로 골랐거든요. 사진도 미리 살펴봤었고 그런데 사진의 반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은 한국 호텔 3성급 호텔 정도? 겉보기엔 괜찮지만 화장실이나 책상은 오래됐어요. 개미도 가끔 등장합니다. 결벽증, 강박증 있으신 분들은 세부보다는 말레이시아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제가 있는 이곳은 시설은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이곳에 있는 다른 유학원에 비하면. 그 다음 중요한 식사. 삼시세끼 다 나오고요. 한종일 대만 이렇게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식단은 한국 위주예요. 여기 센터장님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식 위주입니다. 근데 저는 첫날 왔을 때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밥알 날아다니는 거 아시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찰기가 하나도 없어요. 반찬도 뭐 저희 급식 먹는 거랑 비슷해요. 학교 급식, 사내 급식 먹으면 뭐 엄청 맛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늘 나오는 게 비슷해요. 불고기, 제육, 치킨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항상 이제 빵이나 토스트류, 시리얼류, 샐러드는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가 항상 있어서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맛이 상당하진 않다는 것. 그래도 내가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그건 진짜 만족합니다. 하지만 늘 야식으로 컵라면을 먹는다. 김은 항상 챙겨 다닌다. 이 정도입니다. 먹을만은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업. 8시 40분부터 6시 5분까지 45분 수업이 10타임 있습니다. 숙제는 아주 조금 나와요. 뭐 한 10분이면 할 수 있는 그 라이팅 숙제? 그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편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숙제를 내주시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수업 내용은 이제 레벨마다 다른데 저희 큰아이는 5학년이고요. 레벨은 1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저희 큰아이는 5단계, 4단계 수준부터 성인 영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다 한 타임씩이고요. 1대 4는 2시간, 1대 8도 2시간, 액티비티 2시간입니다. 그룹 수업에 하냐면 말 그대로 토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룹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대1이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다른 친구들을 모방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룹 시간에. 선생님이랑 1대1로 하면 사실 선생님은 제 눈빛과 제스처만 봐도 다 이해하시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단어만 대충 한 단어만 내뱉어도 다 아세요. 워낙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시니까 완전 도사예요. 또 내 수준에 맞춰 쉬운 말로 얘기해 주시니까 알아듣기가 쉬워요. 맞춤 학습을 해주신다? 하지만 좀 쉽다. 그리고 또 대부분 친절하세요. 어쨌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친절하세요. 틀려도 괜찮아. 다 이해해. 그래서 1대1이 좋은 건데 이게 단점이기도 하죠. 긴장감이 없는 공부. 그런데 그룹 수업은 일단 긴장 상태예요. 남이 보고 있으니까 틀리면 쪽팔려.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걸 이해 못하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그것도 긴장돼. 그래서 귀를 쫑긋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반의 레벨에 맞게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시거든요. 빨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닝이 늘어요. 눈치도 엄청 늘고. 어쨌든 모방과 창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귀를 완전히 초집중해서 열어놓고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라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아, 또 저렇게 말해야지 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주는 것보다 친구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입에 붙어요. 그리고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비수기회에 와서 한국인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다 중국인, 일본인, 대만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밖에는 대화가 안 돼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친구는 사귀어야 하니까 애들은 또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영어도 영어지만 글로벌 마인드가 생겨요. 저희 애들 특히 큰아이는 스피킹이 여기 와서 테스트를 봤는데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저희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큰아이는 거기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 호텔에서든 유니버셜에서든 한 달 전이니까 그때도 영어 실력은 비슷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화상 영어 하니까 외국인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오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왜? 현실 세계에서 한 번도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항상 화면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사람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 했던 거예요. 이게 화상 영어의 폐해. 그때 외국에 나가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한 달 만에 준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한 달이 진짜 그 딱 한 달 전이에요. 진짜 경험.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진짜 경험. 선생님 아니고 그냥 외국인과 생으로 친구가 되는 경험. 그걸 그룹 수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큰아이 그룹 수업은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4시간씩 수업해요. 디스커션. 나와서 스피킹 정말 어른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주제 정해놓고 준비해서 나가서 짧게나마 스피킹 연습하고 그리고 저희 큰애는 대만인 친구랑 그래서 제일 친하대. 정말 외국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경험.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입시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룹 수업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둘째 아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나이에 오는 것 같아요. 1, 2, 3학년 초저 아이들. 그런데 저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 와서 보고 더 절실히 깨달은 건데 초고도 그렇고 초저는 더 마찬가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와야 최대의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스타터는 아니고 그래도 그 다음 단계의 친구들 정도가 와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는 그리고 영어 공부에 경험이 없는 친구는 너무 괴로워요. 10시간 동안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요. 1대1 수업 시간이 무려 4시간이에요. 그룹 수업은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찌어찌 묻어서 버틴다 해도 1대1 수업은 어떻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어요. 우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엄마들이 로비에서 벌써 오고 있어요. 본인 아이가 수업 시간 도중에 이제 울면서 튀어나오면 그걸 케어해야 되니까. 근데 비싼 돈 주고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즐겁게 웃고 떠들며 수업해도 아까운 시간과 비용이잖아요. 그 시간과 비용으로 차라리 한국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래도 외국인과 한두 마디는 주고받을 수 있겠다 싶었을 때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모셔도 괜찮아요. 여기 그런 분들 꽤 있으시긴 한데 저희는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엄마 수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외국인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럴 기회가 아니면 저희 주부들은 외국인과 마주하고 이야기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 여행 가서 이제 팝팝 켜서 대화할 게 아니라 그거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또한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경험 그거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돌아가서도 문화센터든 화상영어든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듣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런데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 외국인 엄마분들도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직업 이런 거 물어보면 신기한 분들 많아요. 저는 엄청 유명한 게임 만드시는 그 일본인 분도 있었고 의사 분도 계셨고 그리고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한 번 놀랬죠.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영어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만 쫓으며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영어가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영어를 좀 공부해서 오신 분들은 훨씬 효과가 좋았겠다. 날개를 달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본인 수업도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잘하는 친구일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여기 오면 제가 있는 어학원은 목요일마다 시험을 치거든요. 월요일에 입학 테스트 치고 화, 수, 목 공부하고 목요일 저녁 수업까지 다 듣고 나서 수업 다 끝나고 7시에 테스트를 보는데 3일 공부하고 테스트를 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거 치고 한 단계씩 레벨업 했어요. 반을 옮겼죠. 이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기본 자기 실력이 있는데 입학 테스트를 볼 때는 긴장이 되니까 자기 실력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런데 3일 지나고 이제 10시간씩 선생님과 대화하고 공부하니까 이제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험 볼 때보다 긴장도 훨씬 덜 하고 이건 실력이 높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본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사실 시험을 계속 쳐도 똑같아요. 더 짜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서 와야 한다, 공부해서 와야 한다, 만들어진 친구들이 와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말 기초가 갖춰지지 않고 온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 놀아주는 정도인 거예요. 습득은커녕 학습도 안 돼. 그냥 바디 랭귀지와 몇몇 쉬운 단어로 놀아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사실 시간 때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시설이나 음식은 별로다. 그러니 기대하고 오시지 말라. 하지만 밥, 빨래, 청소는 안 해도 되는 것은 최고다. 두 번째, 준비하고 오는 친구들이 효과를 본다.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와야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 아예 접해 본 적 없는 친구들은 그냥 외국인 선생님과 바디랭귀지로 놀다 가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엄마도 수업을 꼭 듣자. 마사지는 조금만 받으시고 쇼핑도 일주일에 2번만 가시고 수업을 들으시라.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도 공부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기서는 학교도 엄마랑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지켜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평소에 우리 학교 보내놓고 어떻게 보내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가니까 엄마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쇼핑 나가시는 엄마의 자녀분들은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또 쇼핑 갔다 왔어? 이런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자고. 그리고 엄마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공부하는 삶. 저는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기회는 제가 하면 진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엄마분들 화이팅입니다.